어서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케이진님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오늘 저 아, 잘 마치셨다는 얘기 저 들었고 너무너무나 많은 얘기 들었어요. 다른 작가님들 통해서 너무 좋았다고 다들 아이고, 막 칭찬이 막 엄청납니다. 오늘 그런 얘기 네네. 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FN님 어서 아,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앤님. 말씀 얘기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어, 여보세요? 네, 말씀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 들리는데 말씀 안 들리세요, 혹시? 잠깐만요. 말이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안녕, 하루하루님. 혹시 제 말씀 들리세요? 제 말씀 들리세요? 혹시 하루하루님, 신모비님. 안녕하세요, 쿠카님. 네. 네. 지금 아마 괜찮을 거예요. 네네. 네, 지금 잘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도, 이나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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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들 올라오시고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님도 올라오셔서 그냥 스피커로 올라오시죠, 하루하루님. 자, 안녕하세요, 이나토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앤님. 어서 오세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NFT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들 올라오시고요. 오늘 화요일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조금 오늘 날씨가 어땠나요, 한국에? 요새 날씨 좋아서 지금 되게 좋죠? 날씨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저도 그 얘기 너무 들었어요. 날씨 좋고, 너무 좋다는 소리 들었고. 네. 신모비님은 한국에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계시죠? 네네, 너무 좋게들, 많은 좋은 사람들 또 뵙고 해가지고, 거의 스페이스 참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되죠. 아유,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네.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 게 먼저죠. 저도 그리고 작가님들이 신모비님 전시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도 사진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히 너무나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아주 오늘 기대가 너무너무 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또 준비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네네. 느껴져서 괜찮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 마스터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블라즈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서들 올라오시고요. 마이크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마이크 꼭 눌러주시면 제가 스피커로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신모비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작가님 물론 소개와 발표하고요. 그리고 요새 지금 신모비님이 원래는 일본에 계시는데 한국에 지금 방문을 하셔서 전시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요. 마이크 신청해 주셔서 많이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 전시회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폴포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고님. 들어오시는 대로요.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죠?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 플러스 사인이 있는 더하기 사인이 있는 그거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이 스페이스가 트위터로 공지로 올라가니까요. 가끔씩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페이스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더 알아서 그래도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어서 오세요, 코드님. 코드 29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요미님.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마이크 눌러주시고요. 마이크 눌러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세요. 오늘은 신모비 작가님과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님. 시스타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신모비님 발표 있으시니까요.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에스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 저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다음에 그 스페이스죠. 금요일 날 9시에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렸던 포필이라는 그 오픈시의 그 커뮤니티 매니저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한번 우리 스페이스에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 그 오픈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눠주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세 분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스페이스에서 와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프로젝트들과 그리고 저희 작가님들 세 분과 함께 이렇게 다음 요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기서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그 파운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투자자까지 같이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금요일 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Tuesday, 그러니까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포필 작가님이 또 작가님으로서 저희 스페이스에 오셔서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게 있는데요. 저희가 웹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KNFT 웹사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받은 지가 그 신청을 받고 작가님의 작품을 올려드린 지가 벌써 한 2, 3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조금 그 예전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새 하시는 작품들이 지금 한창 잘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이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지금 웹사이트에 작품들이 올라가 있는 분들은 좀 업그레이드된 작품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새로운 작품들로 다시 작품들을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4작품까지 작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을 좀 요새 근래에 한 작품들로 좀 새로운 작품들로 좀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작품들을 좀 저희 디스코드에 오셔서 제가 그 구글 폼으로 아마 다시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다시 작품들을 조금 다시 올려주시는 그런 좀 수고지만 사실은 그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확하게 뭐 꼭 어떤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다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기회가 되시는 대로 그 구글 폼에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디스코드에다가 구글 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저희 디스코드에 오셔서 웹사이트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디스코드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KNFT 우리 트윗 계정에 올라가시면요. 링크 추리를 타고 들어가시면 우리 그 디스코드 그 주소가 그 링크가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길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많은 작가님들과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작품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보나 공지사항 같은 거를 보시면서 조금 더 쉽게 이 NFT 세상에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웹사이트에도 다시 업데이트되는 작품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지와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나소님도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캐롯 이지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고요. 무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레오님 오셨고요. 나소니아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자기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자, 한 1, 2분 있다가 우리 신모비님 오늘은 신모비님을 모시고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신모비님 작품 그리고 요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1, 2분 있다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신모비님?
네네, 네, 저 좋습니다. 그리고요, 신모빈이 발표하시기 전에 작가님들 저 마이크 신청해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니까요. 작가님들 마이크 신청하시고 올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많이 올라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5월 12일 KNFT 작가 소개 작품 발표 제61회 신모비 작가님을 모시고요. 저 우리 스페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모비님 작가 소개 작품 발표 그리고 지금 어,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자, 신모비님. 네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오랜만에 스페이스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한국에 1년 만에 오느라, 그리고 1년 만에 한국 개인전을 하느라 너무 자주 찾아뵙지 못한 요즘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스타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우리 파운데이션 드랍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만큼 많이는 어떤 걸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사실 작품 발표를 제가 여러 번 해왔지만 이렇게 스페셜로 1부에 하는 건 두 번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난번 한 3월 4일, 5일 요때 했을 때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 그 과거부터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한번 훑으면서 현재까지 오는 그런 단계로 발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그리고 NFT를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좀 더 근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생겼었던 여러 가지 디테일들, 또 포인트들, 그리고 파운데이션 컬렉션에 대해서 이제 제네시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품별 소개를 한꺼번에 드릴까 하는, 네,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레드를 준비를 못하고 가장 안쪽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트윗을 하나씩 공유를 미리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연옥이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신펄가토리라는 저의 연옥이라는 세계관을 다루고 있고, 이 사후 세계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으로 카톨릭과 불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제 자신은 생사 이전의 장소, 환생하기 전의 장소라는 점에 포커스를 둬서 이러한 연옥이라는 사후 세계를 여러 가지 페인팅으로 완성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옥이라는 세계를 다루게 된 계기는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낳는 것과 같다라는 제 어렸을 적 어떤 반출생주의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 생각이고요. 다시 환생하기 전에 혹은 작품 아이들을 이렇게 낳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어떤 현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책임감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안 공간의 필요를 느껴서 그런 포인트에서 연옥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설정해서 작품 세계관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이러한 연옥은 모두 영속성을 위해서 디지털로 완성이 되는데, 이는 유화, 아크릴, 수채화 같은 기존의 피지컬 재료들이 그 자체로 오리지널, 그러니까 생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어떤 영원한 매체에 기록되면 좋겠다, 이 세계관이. 그러한 점이 이제 저로 하여금 디지털 매체라는 것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게 했고요. 또한 그렇게 찾은 디지털이라는 해답이 곧 NFT라는 블록체인 위의 기술로 이제 관심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세계관의 큰 로드맵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트윗에서 올려놨는데, 가장 안쪽 오른쪽 트윗을 클릭해서 보신다면 이제 크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페인팅 아트워크 유니버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이후에 어떤 작품이 충분히 쌓이고 기회가 된다면 이 작품들의 프린팅 혹은 디자인을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연옥이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혹은 비현실적인 개념을 메타버스 서비스로 옮겨와서 사람들한테 어떤 스스로 준비하고 꾸밀 수 있는 자신만의 내세,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위에서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큰 계획이 있고요. 이런 제 작품의 미술, 이런 세계는 소설의 구성 요소를 따라서 배경, 사건, 인물, 크게는 이 세 축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배경의 시리즈 1, 2, 3, 뭐 사건의 시리즈 1, 2, 3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최근까지 작년 연말까지 완성한 것이 배경을 담당하는 연옥의 풍경, 심시너리라는 시리즈를 1번부터 100번까지 총 100점으로 이제 완성을 했고 전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옥을 지금 디지털로 완성을 해서 NFT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피지컬 작품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피지컬 작품 시리즈에 대한 작업들도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디자인 NFT 유니버스도 심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민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최근에, 그리고 이런 심펄가토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이고요. 제가 연말 어, 서울 IFC몰에서 캔버스라는 플랫폼과 함께 제네시스 민팅 드랍 그리고 전시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반년 가까이 그래도 흘렸죠.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전시들을 하게 되었고, 그 전시는 갤러리 푸에스토라는 한국 갤러리, 그리고 아트페어 도쿄, 아트페어 두바이, 그리고 나고야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이런 기획 단체전에 참가를 했고요. 또한 밀라노와 스페인 푸에르테벤투라의 지점을 갖고 있는 이제 MADS라는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오프라인 전시뿐 아니라 스페셜이라는 메타버스 서비스 위에서 그 스페셜 파크 전시와 또한 3스페이스라는 한국 플랫폼이 이 스페셜 파크의 플랫폼을 그 위에서 아트풀 전시를 함께 2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기존의 아트 페어들에 참가들을 하면서 지난 일요일 날 제 5번째 개인전, 한국에서는 2번째 전시를 마무리를 했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전시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대전의 배재대학교에서 이런 자동차 디자인 그리고 예술을 같이 하는 어떤 현장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세미나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이렇게 스페이스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윗의 2번째를 보시면은 MADS 갤러리의 전시 이제 관련 영상을 갤러리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2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이 갤러리와 전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갤러리들의 컨택을 하고 전시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인스타 그리고 트위터 이런 SNS를 통해서 갤러리 측과 많이 컨택을 했고, 또는 그 갤러리와 저를 잇는 어떤 에이전시 업체들하고도 컨택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를 할 때는 또 구글을 통해서
어떤 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전화나 이메일 또 방문을 해서 전시 기회를 얘기를 나눠보고 그쪽에서도 전시에 대한 어떤 기획, 작품이 자체적인 어떤 갤러리 성격과 맞는다, 부합한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전시가 계약이 체결이 돼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먼저 이러한 상당히 다양한 전시 기회를 올 봄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NFT의 역할이 컸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존 미술계에서도 어떤 스스로 어드밴스하다, 새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핫한 미래 주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기획전을 하기에 있어서 NFT라는 건 작년 이후로 무시할 수 없는 화두죠. 그리고 그러한 전시를 기획해서 진행하기에 갤러리들이 기존에 컨택했던 작가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피지컬 위주의 작품들을 하시는 작가님들이다 보니 어떤 새로운 NFT를 위한 기획, 그런 전시에 대한 니즈는 새롭게 갤러리 측에서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갤러리 측의 니즈와 전시 커리어에 대한 니즈가 많은 제가 계속해서 어떤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전시 기회들을 갖게 되었고요. MADS 같은 경우도 그 외에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제 전시의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MADS 같은 경우는 갤러리가 일단 위치가 두 곳이 있고 밀라노 그리고 프레테벤투라에 있고 수많은 큐레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수많은 큐레이터들이 각각 NFT 아티스트를 찾으면서 컨택을 하며 이렇게 전시 기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영상들을 제작한다든지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들 이후에 최근에 제가 가졌던 개인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이번 전시 그리고 오프라인 전시에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다양한 재료 그리고 그런 재료가 갖게 하는 어떤 실물 오리지널 페인팅과의 차이 또는 환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 분들 네네. 듣는지. 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디지털로 작품을 완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디지털 작품이 현실 세계에서 전시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디스플레이에 작품을 상영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보다 제가 포인트를 두었던 것은 이제 다양한 인쇄가 가능한 재료 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물질성을 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재료 간의 느낌들이 얼마나 다르며 이것이 예를 들어 캔버스로 비교한다면 캔버스에 그려진 오리지널 피지컬 페인팅과 얻을 만큼 유사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피지컬인지 아니면 디지털 인쇄한 것인지에 대한 그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환영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고요. 처음에는 캔버스에 이제 우드 왁구가 없는 캔버스에 인쇄를 하면서 처음 개인전을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는 실버 느낌의 이제 알루미늄 같은 시트지 그리고 어떤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오래된 철도 관련 뭐 지도라던가 이런 인쇄가 가능한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셀로판지도 있었고 최근 가져온 개인전에서는 이제 호일 같은 형태이지만 그 안에 빛이 나는 어떤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홀로그램 시트라는 것 위에 작품을 인쇄해서 전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어떤 A0 사이즈, 그 1m가 조금 넘는 사이즈의 캔버스 그리고 프레임이 함께 된 액자를 16점 정도 준비를 했고요. 또한 A1 사이즈로 4점 정도 함께 준비해서 큰 작품으로는 20점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시트지로는 총 5점을 걸게 되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홀로그램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호일처럼 얇고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프레임에 넣는 순간 그 안에서 조금 울고 흘러내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크릴 커버 없이 이 빛이 나는 재료 자체를 어떤 천장의 파이프, 그러니까 그런 것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사람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스치기도 하고 이 홀로그램 시트를 간단하게 터치해 보기도 하고, 빛이 보이는 각도에서 어떤 컬러로 바뀌는지도 접하게 되는 그런 전시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특별히 일렬로 그 5개 홀로그램 시트를 배치를 하면서 그 시트 하나하나씩, 그 홀로그램 하나하나씩 각각의 연옥의 공간처럼 보이게, 그리고 그 홀로그램 시트 하나와 하나 사이를 지나가면서 연옥과 연옥 사이에 또 현세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느낌을 내려고 나름대로는 기획을 했고요. 이렇게 캔버스 20점, 홀로그램 5점, 이것 외에도 피지컬 스케치를 30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 스케치, 제 작업 방식이 스케치 그리고 간단한 페인팅 이후에 이걸 스캔해서 2차로 또 한 번 디지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그림들이었고 어떤 사이즈에 어떤 재료에 어떤 느낌을 가진 것들이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서 이번에 좀 보여드리게 됐고요. 스스로는 이런 에스키스들이 너무 미완성이지는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로 이때까지 보여드린 적은 없었으나, 올해 개인전, 한국 개인전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작업 방식을 좀 한꺼번에 총망라하는 것에 의의를 두자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30점도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30점의 1차 스케치들 중 9점, 10점 정도가 크게 디지털로 완성돼서 인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비교할 수 있고 찾아보게 되는, 이 스케치가 디지털로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는지를 관객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매칭해보는 재미를 드릴 수 있었어서 그 점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재밌는 부분들이었고요. 또 이런 점이 피지컬 디지털을 이제 우리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에 있어서 그런 두 부분을 같이 한다거나 나름대로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면 전시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어떤 관객 참여 이벤트를 간단히 준비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위에 트윗에도 공유를 했지만 제 마지막 작품, 이 심시너리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을 이제 관객분들이 오직 개인전에서 방문하셔서 직접 감상하시고 작품의 주제를 지어주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5분께 5분의 멋있는 주제를 5개의 멋있는 주제를 지어주신 이 5분의 관객에게 제가 자동차 디자인 NFT 5개를 각각 이제 트랜스퍼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중 최고의 주제는 그대로 이 100번째 심시너리 작품의 주제로 활용하도록,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작가의 작품, 되게 중요한 작품을 직접 정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감상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트윗의 3번째인 팀이라는 트윗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2번째 전시, 저의 17번째 전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심시너리 시리즈를 얼추 총정리를 할 수 있었고, NFT 활동을 시작하고 제가 KNFT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작품들을 이어나가게 됐는데, 일례로는 사건의 축을 담당하는 심시너지라는 일종의 콜라보와 같은 개념의 컬렉션들을 시작을 했고, 또한 일본에 돌아가면은 제가 또 드랍 파티나 이런 걸 준비하게 될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를 했는데, 심퓨리티라는 일종의 패턴워크 프로젝트, 그런 컬렉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또 한번 발표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렇게 30분 정도는 제 현재까지 최근 활동들을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파운데이션의 이 시리즈들을 중 일부를, 일종의 컬렉션을 제네시스 활동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작품 한 점 한 점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와 컬렉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이미지를, 단어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대하는 개념으로는 이를테면 심시너리라는 연옥의 풍경, 이 100점 시리즈 중 일부가 컬렉션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가 어쩌면 더 대괄호의 의미를 차지하고 그 안에 컬렉션이 소괄호로 차지하는, 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다양한 주제들의 연옥들을 제가 작업을 했는데, 어, 카톨릭 성경의 칠제종, 칠거지약이나 칠주선, 또한 그리스 유럽의 사추덕, 뭐 이런 칠주덕, 또는 유교의 사단칠정, 이런 개념들을 각각 가진 작품들, 연옥의 풍경들을 이미 제작을 완성을 해둔 상태였고, 파운데이션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7가지 죄악에 대한 작품들을 묶어서 컬렉션으로 민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윗 공유를 해드렸고요. 5번째 란을 보시면 이 7가지 죄악, 세븐 신스 인더전스라는 제 컬렉션에 대한 트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NFT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혼자 느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먼저 이것이 소유권이 입증돼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NFT의 여러 가지 본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꼈고, 또 많은 작가분들 또 프로젝트들이 작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팔고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점, 새로운 걸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이 NFT 아티스트로서의 가장 큰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작가분들, 기성 작가분들은 이런 종류의 생각까지는 접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면, 혹은 그러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이미지를 뭐 훼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걸 고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서 마음껏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그런 분야다,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런 저의 파운데이션 컬렉션을 위해서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것들로 이 작품들을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을 굉장히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죄악에 대한 작품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은, 먼저 죄악의 개념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연옥이라는 것 자체도 꽤 많은 분들, 특히 일본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죄악은 어떤 더 여지 없는 정말 나쁜 쪽의 개념일 텐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유하고 싶은 개념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접근이 좀 NFT 아티스트로서 뭔가를 제게 도전하게 했고, 제가 준비한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은 있는 그대로 두되 있는 그대로 죄악으로 돼야 돼. 제 작품의 역할을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제 작품들은 이런 죄악을 영감으로 모태로 탄생되었지만, 이 작품을 콜렉터께서 소유하는 순간 그 해당의 죄악을 이 연옥의 작품 속에 봉인해서 콜렉터분의 어떤 과거나 미래의 죄악을 이 안에 가둬둔다라는 의미로 이런 연옥의 풍경을 준비를 했고요. 이는 사실 연옥이라는 카톨릭적인 연옥의 본질적인 기능하고 좀 맞닿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연옥은 개념적으로는 죄가 있는 사람이 연옥에서 연옥의 불로 그 죄를 태우고 정화해서 이제 천국으로 닿는다, 이런 개념의 장소라는 점이 있고요. 기능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제 파운데이션 컬렉션도 이러한 죄를 사해주는 혹은 봉인하는 부적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것이 첫 번째 펑션이었고, 이 컬렉션의 두 번째 펑션은 이 홀더들에게 해당 작품의 원 오브 원 인증서와 실물 프린팅을 지급해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저는 NFT 그리고 실물 프린팅 판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NFT 활동 시작 전에 나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는 들였는데요. 이렇게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수량을 동일하게 해서 NFT의 유저와 이 프린팅의 유저가 동일 인물이 되도록 한 세트로 소유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개념이 먼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오픈C에는 복수의 에디션, 그러니까 30개 정도의 에디션으로 제가 민팅을 했고, 이는 판화를 30개로 찍어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수량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어떤 제작의 비용적인 여건상 NFT와는 별도로 실물을 구매하시도록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 파운데이션 컬렉션에 대해서는 NFT를 구매하시는 것과 동시에 실물을 추가 비용 없이 일본에서 보내드린다 라는 두 번째 유틸리티로 컬렉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펑션이 좀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옥의 7가지 제약도 다루었지만 7가지 선의 작품들도 다뤄서 완성을 한 상태고요. 이 7가지 제약의 작품 중 예를 들면 교만의 작품을 소유하신 분은 이윽고 이 제약 컬렉션이 솔드아웃 된 이후에 최대 7명의 컬렉터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는 이 교만의 반대인 선, 이를테면 겸손의 작품을 NFT, 실물 프린팅, 에디션 증명서를 함께 보내드릴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얻게 되신 컬렉터 분은 이제 하나의 제약의 NFT와 실물, 그리고 하나의 선의 NFT와 실물, 이렇게 총 4가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개념으로 이 제약과 반대의 선들이 어떤 관계로 NFT에서도 좀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축하려는, 나름대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트윗 5번째로 7가지 제약에 대한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컬렉션의 펑션 유틸리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디테일이 이렇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7가지 제약의 작품들을 낱개로는 소개를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소개를 드린다면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네시스 파운데이션 민팅 작품인 교만의 연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주황색, 그리고 녹색, 적색들로 이루어진, 제 나름대로는 교만의 연옥이라고 붙인 작품이고요. 그런 교만, 탐욕,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제 자체적인 해석을 넣어서 작품들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이 교만은 전능에 의한 교만이라는 그런 주제로 작품을 했고, 어떤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들,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화면에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좀 디자인을 했고, 어떤 산 같은 거는 지면에서 잘려서 부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형 지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시선에서 보았을 때에 대한 상황을 먼저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색채 대비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톤 위에서 조화로울 것인가 라는 점을 포커스를 하면서 작품을 완성하려고 했고, 더 천상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생명체와 같이 디자인된 어떤 창 같은 무기를 지면에다 꽂은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신화적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칠제종에서도 첫 번째 순서였던 교만의 연옥을 보셨고요.
다음 민팅 예고라는 트윗을 보시면 나오는 두 번째 죄악, 탐욕의 연옥 페이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크한 톤 위에서 녹색 그리고 버밀리언 컬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상태로 만들려고 했고, 이 화면을 천천히 또한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신다면 여러 가지 인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인체들이 이 화면 안에 어떻게 연옥화되어 녹아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체는 있되 인물은 없다라는 하나의 규칙을 저는 이 연옥 시리즈들에 심어 놓는데, 이유는 생사 이전의 장소라는 큰 컨셉 위에서 인물, 특히나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인체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보다 생에 가까운 혹은 생명에 가까운 이미지가 된다고 저는 예민하게 느껴서, 그 부분을 기피하며 인체의 각 부분들이 이 언어 안에서 다양하게 석화돼서 크리처로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페인팅에서는 활용하고 있고요. 이 그림의 일종의 모티프는 태어나는 것 자체를 어떤 부모라는 개념에서의 일종의 인형 뽑기 같은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 작품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오락실 같은 곳에 가면 있는 이런 수직에서 로봇팔이 인형들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구성된 연옥을 만들려고 했고요.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혹은 자녀를 낳을 때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이랄까요? 그런 탐욕 같은 개념을 이런 부분으로 적용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최근에 접한 걸로는 한국에서는 또 뭐 사주나 이런 미신을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좋은 사주의 생년월일 시를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아이를 이렇게 절개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개념에서의 어떤 부모된 욕망은 어떤 본인을 위한 것이면서도 또 아이의 운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탐욕의 개념과 참 희한하게 얽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씁쓸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분위기나 주제를 나름대로의 디자인으로 완성한 것이 두 번째 탐욕의 연옥입니다. 실제종의 세 번째는 질투의 연옥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 어떠한 질투냐라는 걸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의 삐뚤어진 생각을 크리처 디자인처럼 만드는 어떤 그런 연옥의 풍경이고요. 어떻게 왜곡되고 삐뚤어졌느냐라는 점은 저의 태어나지 않은 어떤 비존재에 대한 저의 질투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아직 안 태어난 존재는, 비존재는 아직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에서 착안한 생각이고요. 그래도 그런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명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비존재에 대한 저는 부럽다라고 느꼈어서, 그때의 어떤 심정이나 감정 같은 것을 좀
알 수 없는 배경의 페인팅 그리고 형태의 디자인을 얹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풍경입니다. 이렇게 어떤 질투에 대한 것도 좀 생사, 출생, 환생 이런 개념들에 엮어서 저는 해석하곤 했고요. 이러한 맥락으로 네 번째 작품 분노의 연옥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를 따라서 네 번째로 이제 트윗을 넘기시면은 실제 중 네 번째 분노의 연옥이라는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은 실제종 컬렉션 7작품 중에선 제가 왠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작품의 타이틀은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분노라는 일종의 부제를 다루면서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요번에 저를 개인전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종의 좀 화려한 어떤 색감과 그리고 옷도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색이 어우러져 있는 어떤 프린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제가 이건 어떻게 적용해서 좀 패션으로 의복으로 재탄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강하게 좀 느껴온 그런 작품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린 그리고 버밀리언 같은 이런 컬러들이 다크한 톤 가운데 대비가 되면서도 얽혀 있는 그런 페인팅을 좀 만들려 보려고 했고, 제 기본 주제였던 그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낳는 것과 같다라는 그 대전제의 어떤 진리를, 그 진리에 대한 이걸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저의 조용한 분노 같은 걸 이 그림에 침식하고 침식해서 이렇게 숨겨두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진 풍경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마구 과격하게 드러나는 어떤 분노는 아니고요. 조용하게 차분한 톤 위에서 화면을 안정시키지만 어떤 그런 풍경의 형태나 지형 그리고 컬러의 관계들이 그런 조용한 분노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페인팅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죄악은 세교의 연옥이라는 작품이고요. 다음 트윗을 보시면 이제 주황색 바닥이 있는 가운데 붉은 두 개의 커브가 이렇게 크리처 형태로 있는 그런 연옥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명이 결국에는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남녀 암수의 어떤 그런 결합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색욕이 연옥을 구현하게 하는 그런 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작품을 대할 때 만들려고 했던 것은 두 존재의 어떤 얽힘, 그런 조합이, 그런 교미와 같은 것이 연옥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 나가는 느낌을 화면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커브는 사실은 한국 전통에 있는 장승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장승을 약간의 이런 연옥이라는 미러된 세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천하대장군과 지하유장군이라는 두 존재가 이렇게 얽히는 상황을 좀 상상을 했던 것 같고, 그 얽히는 모습이 이제 수직으로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개체에서 휘면서 일종의 하트 모양
실루엣이 되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포착하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색역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을 담아서 5번째 죄악을 표현했고요. 거의 끝이 다다랐지만 이제 6번째 작품은 탐식의 연옥입니다. 다음 트윗을 넘기시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종의 크리처 또는 풍경, 어쩌면 추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준비를 했고, 이때 생각한 것은 제 나름대로는 색에 대한 탐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색을 한 화면에 담고 싶어 하는 욕망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 색에 대한 것과도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선까지 그 탐식에 대한 모든 것을 A, B, C, D, E 이렇게 다 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형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 형태와 색이 여러 가지 노선에서 만났을 때 나름대로의 식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삼켰음에도 더 무언가를 삼키고 싶어하는, 이것은 전식 커리어 같은 걸 생각하는 저의 모습에도 일종의 자아상이 되는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출제종 7번째 나태의 연옥 작품을 준비했고요. 공유된 트윗의 가장 왼쪽, 가장 이제 바깥쪽에 자리한 트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출제종 작품은 사실 A1 사이즈로 뽑아서 이번 개인전 입구 쪽에 설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입구에 위치해서 가볍게 보시고 가볍게 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기회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출생을 하는 것, 출생에 대한 나태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림의 여러 가지 브러쉬 자국들을 통해서 의미하고 싶었던 건 어떤 이 세계에 뿌려진 정자 자국 같은 걸 남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생의 단초 같은 것들 위에 하늘색 존재들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나태하게 위치해 있고, 이 가운데서 생명을 새로 탄생시키진 않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연옥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태의 연옥을 만들려고 했고요. 또 이런 오렌지 컬러와 어떤 하늘색 같은 색상을 조합할 일이 사실 없었어서 저한테는 이러한 주제에 엮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완성했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컬렉션의 7작품에 대한 낱개 설명까지 모두 해드렸고, 이 작품들은 민팅 예고라고 트윗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팅을 전부 이제 마친 채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왔고요. 리스팅까지 마치려는 상황에 파운데이션에서 며칠간의 에러가 있어서 리스팅 작업은
첫 번째 어떤 교만의 연옥 정도 마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심시너리에서 컬렉션으로 묶은 이 7가지 제약의 작품들을 보여드렸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7가지 선 작품은 물론이고, 희노애락 애호욕 그 7정, 그리고 사단, 이런 유교적인 가치의 작품들도 여러 플랫폼에 민팅을 할 거고요. 또 사추덕을 포함한 7가지 도덕,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컬렉션들을 심시너리 시리즈의 부분들을 모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이렇게 작품들을 컬렉션과 함께 또 다른 유틸리티 아이디어와 함께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얼추 10시가 딱 돼서 준비한 1시간 분량 발표를 이것으로 마칠 수 있겠고요. 어, 물을 마시면서 했는데도 오늘 이제 세미나까지 해서 이게 말이 너무 목이 잠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 기회 주신 여러분들, 케이지님, 그리고 전시에 와주셨던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모비님. 오늘 목소리,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잠겨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게 듣기 좋았고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사실,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물을 많이 먹어도 목이 많이 잠기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도 이렇게 열심히 잘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파운데이션에 민팅하신 7가지의 작품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항상 신모비님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계획이 다 서 있구나. 이분은 계획을 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다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모비님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특히 파운데이션에 있는 작품들은 이 공간의 느낌이 예전 작품보다 더 많이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색깔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워낙 잘 쓰시는 분이어서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지만 그 어떤 색감의 그 위치하다고 말해야 되죠. 굉장히 이 깊이 있고 어, 위치하는 말을 한국말로 갑자기 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요. 특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공간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졌다, 좀 더 깊어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런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심오한 생각이 더 많이 잘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신모부님한테 전시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전시회를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해오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전시를 시작하게 이 NFT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시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이었을까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자꾸 전시를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슨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NFT에서 전시를 계속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연결점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먼저 전시 활동 자체는 저희가 뭐랄까 작가 활동을 한다면 전시는 당연하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음, 첫 개인전부터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단순하게 구글에 저희 지역 갤러리 전부 검색해서 전부 다 연락을 취해보고 그중 되는 곳을 가보고 공간 보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윽고
NFT 활동으로 활동 반경이 더 확대되었으니까 NFT 작가라면 그래도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전시를 해보고 다양한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항상 좀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전시 기회가 있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참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NFT 관련 전시에 대해서는 정보를 이렇게 손에 딱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불을 켜고 있다면은 좀 금방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또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로는 NFT 자체는 이제 트위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기존 갤러리들은 이미지 위주의 SNS인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셔서 메시지를 보내보시거나 뭐 댓글을 달아보시거나 이런 것들로 컨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NFT라는 일종의 한 번 일회성의 기획을 위해서 갤러리에서 트윗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연락처 어떤 SNS를 또 거꾸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시가 계속해서 이어진 점은 사실 저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곳에 어떤 플랫폼들 에이전시들과 어떤 컨택을 하고 뭐 태그도 해보고 태그도 당해보고 댓글도 서로 달아보고 하면서 조금씩 눈에 제가 밟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런 다양하게 좀 발을 뻗치고 있다가 그 해당 업체나 갤러리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깍제깍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해드리면서 활동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처럼만 뭐 내년, 내후년 쭉 이어나가면은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또는 직접 뭐 메일이나 전화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화를 해보면서 컨택을 해보시면은 그쪽에서도 좋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심오비님.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구글이군요. 구글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구글로 어떤 서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항상 주시를 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포인과 포인을 만나서 그것이 또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여 그 실제적으로 그 피지컬한 이미 그런 전시회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모빈이 말씀해주신 이런 포인트를 잘 사용을 하시면 작가님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신모빈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또 태그나 태그를 달거나 댓글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모든 어떤 소셜 네트워킹의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다른 작가님들도 이렇게 전시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많이 실생활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모비님.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마구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 있는 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총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품을 해오신 방법,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전시를 하는지,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다른 작가님이나 다른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총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낀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좀 더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질문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작품 전시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감상은 요번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 작품에 관심이 있거나 갤러리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저를 알거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제 전시에 오시니까 저도 어떤 그런 좋은 에너지만 얻어가는 것 같아서 무조건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좋은 에너지들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좋은 걸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시 활동은 작품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단체전도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 개인전을 한번 기획해서 꾸려보심이 어떤가라는 걸 또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건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세계를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오도록 할지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실 더 성장하고 느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각자 어떤 방, 집, 작업실에서 조용히 혼자만 아는 작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회, 그걸 더 다른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개인전이라고 특별히 또 생각하고요. 음, 최근 전시까지 마치고 이어지는 다음 계획은 일본에 도착해서 격리 이후에 6월 초에 오사카에 있는 아트페어 참가하고 8월 말에 도요타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 진행하고 10월에 그리스 크레타의 빌라모마라는 곳에서 단체전 원격으로 전시하고 12월 연말쯤 이제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 카사밀라에서 또 원격으로 이틀 이벤트 전시에 참가합니다. 또한 다시 한국 인사동에서 어, 인형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공모에 당선돼서 공모 전시를 연말에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시 계획이 내년 초까지도 조금 있지만 특히나 다음 스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은 심시너리라는 전시 작품 이런 보여드리는 방식을 이번에 거의 많이 총망라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심시너리를 또 다가오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더 많이 연옥을 체험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다룰지를 좀 더 고민해 볼 것 같고요. 이는 기존 평면 작가님들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작품을 평면으로 완성해서 그냥 못이나 와이어에 거는 것이 이상하게 늘 너무 똑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종의 지루함이라고 할지 그림은 물론 다르지만 벽에 거는 그 행위가 너무 비슷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를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특히나 평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부담을 느끼신다고 저도 들었고 저 역시 그런 전시를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다음 전시 때는 이걸 어떻게 깰지, 어떻게 새로운 걸 또 보여드릴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NFT 아티스트로서도 디스플레이에 작품을 상영하는 그 자체를 그것이 너무 당연한 전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깰지, 어떻게 더 뭔가를 보여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NFT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자라면 아마 일정 기간 이후에는 비슷하게 아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작품을 단순히 판매만 목적으로 하는 그 순간을 언젠가는 저는 벗어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숫자의 연속이지 지루한 순간이 분명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가 답이 된다면 또한 디스플레이 형태의 전시가 또 어느 순간은 지루해질 순간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각자가 각자의 세계관에 의해서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 건지가 아마 포인트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다양해질수록 더 좀 탈중앙화의 의미에도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방식을 일종의 중앙화라고 본다면요. 이런 고민들이 있고, 빠르면 올 연말 인사동에서부터 그런 해답의 실마리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기대에 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신모비님. 너무 발표도 잘해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드린 질문에도 너무 자세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거를 계획을 하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활동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고 정말 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정말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만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질문과 그리고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아래 하단에 있는 거 눌러 주시고요.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와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 계신 분 먼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님. 안녕하세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신모비님 작품 소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여러 번 신모비님 작품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또 오늘은 총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작품보다 어떻게 신모비님 작품 세계를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총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17번의 전시회도 하셨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이벤트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잘 해나가고 계신다고 제가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실물 작품과 디지털 작품 사이를 이렇게 오가시면서 정말 마케팅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연옥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들으면서 정말 제가 배울 게 NFT 작가로,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작가이든지 간에 정말 배울 작가님의 행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배워야 될 게 정말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모비님 작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눈에 색상이 정말 대비적인 색상, 그리고 또 그 강렬한 색상 속에서 이렇게 조화가 주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물인지 인체인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들에서 계속해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색상을 바탕으로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녹아서 주제를, 제가 신모비 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또 느낌이 새로워요. 그래서 눈이 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응시를 하게 되는 그런
이런 몰입도가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작품 소개는 아니 작품 이렇게 감상을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작품을 하실 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시너리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들이 골고루 녹아난 건지 아니면은 전 이게 궁금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심시너리에는 일단은 제 느낌상 배경 위주가 많이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다음 스텝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 좀 사건이나 인물 연옥에 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다가 연옥에 가게 될 텐데 이 인물들이 가진 스토리가 좀 사건이나 스토리들이 이렇게 녹아나면 좀 어떨까? 이 연옥이 배경을 깔고 그리고 또 움직임 같은 게 조금 이게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 작품이다 보니까 움직임 같은 게 조금 더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득 혹시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그 자세한 감상과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님. 그리고 또 컨디션 더 얼른 좋아지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제 그, 목소리가 지금 좀 아유, 네. 네. 느낌이, 네. 먼저 그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이어서 얘기해 보면은 이 연옥의 풍경이니까 더 세계관의 배경 축에 속한다라고 저는 조금 그래도 구분해서 그 배경에다 속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인물 사건이 이 배경 위에서 얹혀지는 거는 사실 지금 거의 처음 해본 아이디어예요. 처음 받아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라 즉각 수용 들어가고 그림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은 JPEG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파일들로 민팅을 하고 리스팅을 한 점은 그 생사가 없는 그 이전의 장소라고 연옥을 정할 때 그 움직이는 것이 너무 생명적이다라고 저는 혼자 그런 의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JPEG 위주로 NFT 활동을 해보고 그대로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모션이 있는 애니메이션들, 모션 그래픽들이 결국은 더 어떤 뭐랄까 월등하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NFT화 될 수 있는 파일의 종류, 그 개념들이 약간 등차가 생겨버릴 것만 같은 어떤 느낌도 좀 들어서 가능하면은 JPEG에서 어떤 나쁘지 않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한 그런 모션을 아직까지 넣지 않은 점은 제가 원하는 어떤 느낌만큼을 그런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어떤 단순한 툴로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원하는 느낌만큼 구현을 하려면 생각보다 너무 어렵겠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원하는 감성을 줄 수 있는 스킬을 구사하기에는 제가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그 능력을 없이 그냥 간편하게 쓰기에는 그림이 좀 아까워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또 저도 사실은 되게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 디지털을 더 디지털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션들이 그런 디지털에서만 주어지는 어떤 전달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룰까 혹은 뭐 다루지 않아도 될까라는 거를 일단은 두고 있고 가능하면은 어떤 시장에서 맡겨보려고 그대로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질문이 더 있었던가요? 제가 순간 까먹어서. 아니요. 질문이 이거 하나 했는데 제가 말을 좀 길게 해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하나의 JPEG이지만 그 이미지가 주는 인물의 이미지가 조금씩 보이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인물의 형태에서 추상화된 형태에서 느끼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연상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캐릭터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눈이 더 많이 가서 그런 느낌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작품들을 보면서 인물의 형태가 보이면 제게 오는 느낌은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작품들도 앞으로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님. 일단 그 대비적인 색감이나 이런 건 하루하루님이 또 너무 잘 쓰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 제가 칭찬을 듣기에는 뭐랄까 약간 제가 부족한 느낌, 너무 감사한 느낌이 있고 인물 축에 대해서 그냥 요즘 하는 생각인데 좀 연옥에 가는 개체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생각해 본 것들이 있었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아기들이라던가 어떤 예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라던가 예수 이후지만 그 크리스트가 아직 닿지 않았던 동방의 인물들은 개념적으로는 연옥에 갔을 것이다라고 두는데 이제 그런 인물들을 좀 재해석해 볼까라는 생각들이 있고 풍경 배경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중 하나는 제가 그래도 자동차 이 산업 디자이너니까 어떤 무생물인 되게 메카닉한 그리고 동양 그리고 기존의 크리처 에리언 같은 느낌들이 결합된 그런 연옥이 어떨까 이런 것도 사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리즈들도 재밌는 작품들로 아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연옥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가는 연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가 꼭 죽음 후에 맞이하는 거 말고 살아 있으면서도 '내가 느끼면 이게 연옥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던 사회에 그러니까 빌딩이라든가 그런 시티스케이프 같은 거 속에서 나타나는 연옥이 있었으면 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칩니다. 네. 여기까지 저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작품 소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작가님 작품 감상과 그리고 훌륭한 이런 제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이 상상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설명해 주신 신부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디지털답게라고 마시는 그런 이런 방법을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부터 시스터 님이 손을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시스터 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신모비님 발표하시는 거 내용 쭉 들으면서 많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해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연작 시리즈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생과 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 내지는 사유가 이 작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작가님이 가지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승화가 되셨는지 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루하루님 말씀하실 때도 잠깐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계속 이제 분해가 됐다가 다시 재탄생을 하는 그 환생에 가까운 그런 걸 계속 이어나가게 될 건데 지금 현생이 만약 즐겁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 또한 연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의 이런 신모비님만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생각 사이의 흐름이 조금 많이 녹아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질문 두 번째는 신모비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증기기관차와 같이 끊임없이 많은 도전과 노력을 해오시는 분이라고 이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에 대한 좀 약간 개인적인 이건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들이라서 저도 잠시 들으면서 어떤 질문에 푹 빠져봤는데요. 사실 현세를 연옥으로 보는 어떤 학문이나 그런 입장들이 저도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런 개념을 이제 하루하루님도 말씀하신 그런 모던 사회적인 이제 연옥,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저도 생각해서 방금 메모까지 해뒀습니다. 음, 확실히 느낀 거는 제가 연옥 작품을 할 때 혹은 그런 개념을 처음 떠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제가 사후에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당시엔. 왜냐면은 또 태어나서 어떤 또 노력을 하고 그 노력들이 또 뭔가 허무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되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기간도 있었고, 그걸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의 어떤 고리에 그 고리 안에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서, 이거 참 이제 기회가 되면 그만 태어나는 것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옥 개념을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풍경 100점을 마치고 여러 전시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뵙고, 제가 최근에 와서야 정말 최근에 와서야 느끼는 점은 기회가 있으면 또 태어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 20대 때보다 30대 이제 30에 접어서 뭔가 너무 예민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게 무뎌진 것도 있었고, 또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알게 되고 에너지를 계속 받게 되는 것도 컸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들만 어떻게 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본업도 결국 원하던 직업, 그리고 작가 전시 활동, 또 NFT 통해서 만난 분들, 이런 것들이 참 원하는 대로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점 때문에 더 욕심내고 싶은 것도 없고 나름대로는 되게 만족스러워서 꽤나 지금 생에 만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 어떤 웃긴 에피소드 중 하나지만 전생 관련한 어떤 그런 경험을 일본 나고야에 있을 때 하고 온 게 있는데, 그때 어떤 전생 환생 이런 개념을 접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음 세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묘한 주는 그 안도감,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과 좋게 지냈는데 그 인연이 우리 다음에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어떤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 세상에 또 있어도 나름대로 또 재밌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이런 준비를 제가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기 전에 좀 하자는 게 이 연옥 세계관 모티프였는데, 나름대로 지금 단계로만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내 개인으로도. 그래서 그것 또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원동력을 본다면은 그냥 그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마음속에 그 징기즈칸 한 명이 산다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그냥 저는 이 뭔가 생명, 그 시간, 이 불꽃이 다 하늘 때까지 뭔가 계속해서 정복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진짜 뭐 무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이렇게 제 커리어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신체나 권리 같은 걸 침해하지 않는 정복이라서 너무 행복하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어, 개인 이런 작가 활동을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타인의 감정 같은 걸 관계를 해치지 않는 일의 종류라서 더더욱 공격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뭔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정복이라는 것에서 너무 더 공격적이게 하고 싶고 더 재밌는 거 들고 오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혹시 끊겼나요? 아니요. 잘 들립니다. 저는 혹시 실사님이 아이고. 또 혹시 말씀 네, 네. 제가 잠깐 뮤트가 된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판 징기스칸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어떻게 보면은 연옥이라는 약간 초연한 현생과 잠깐 거리감을 가진 듯한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불타오르는 굉장히 불꽃이 그 품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네, 재밌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것도 해야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곧 전시 준비하신다고 진행하신다고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또 시간 되실 때 말씀 나누고 일정 정해서 말씀을 네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소홀해서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시에사님. 정말. 네, 많이 바쁘셨죠? 얼른 열심히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신모빌님. 실사님도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정말 지금 방금 실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옥이라는 어떤 이런 주제로 작품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금 얘기해 온 걸 쭉 들어보면 다시 태어나도 좋다.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생과 환생을 생각했을 때도 어떤 거기에 대한 큰 기대와 안도감 그리고 또 다른 연결에 대한 어떤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나의 이 원동력은 징기스칸 같은 큰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한 계속 정복할 거다. 아주 굉장히 그 파지티브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지금 해주시고 있으셔서 지금 신모비님의 어떤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이 안에는 무언가가 지금 마구 끌어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신모비님의 어떤 이런 원동력들이 우리 모두한테도 전해져서 우리 모두도 이런 큰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시질 않으셨는데 좀 올라오셔서 같이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실 분들은요. 여기 아래 하단에 있는 그 마이크 왼쪽에 있죠?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신모비님과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올라오시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시스타님하고 그 신모비님하고 어떤 다른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번의 기회로 넘길까요? 저희가 아직 그 일정이나 세부적인 게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그렇다고 트러파티 관련해서는 따로 조금 일정을 잡아서 공지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 파운데이션 민팅했던 시기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 보자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신모비님과 저는 이제 대화를 이제 이전에도 좀 나눠보고 했었는데 이런 사유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명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가사를 넘어서는 그런 약간 사유의 방향이나 아니면 그걸 작품에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유사한 게 있어서 같이 진행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건 정해지는 대로 또 저희 KNFT와 이제 다른 걸 통해서도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트위터나 이런 데 보시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놀러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타님, 그리고 신모비님. 자, 그러면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작가님의 작품, 세계관과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런 이 작품과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작가님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힘이 참 잘 느껴진 이런 작품 설명이었습니다. 이 작가님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너무 우리한테는 좋은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응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신모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신모비님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올라 있는 작품, 지금 최종 7번째 나태 연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좋아요, 리트윗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많이 눌러주셨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또 오늘 발표 잘 해주셨다는 어떤 그 응원의 차에서도 한번 다시 좋아요, 리트윗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모비님. 자, 그러면요.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저기 혹시라도 작품 발표나 작가로서 발표하실 분이 있으시면 올라오셔서 간단하게 작품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요새는 작가님들이 작품 발표를 조금 아직 저 혹시라도 작품 발표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작품 발표가 없는 걸로 인해서 조금 일찍 그러면 쿠카님? 네. 그럼 쿠카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작품 발표는 일단 아니고요. 그 공지를 하나 드릴 거랑 그다음에 공유를 하나 드릴 거 이거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6월 6일 돌아오는 현충일이죠. 그때 이제 스타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스페이셜에서 전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이벤트 전시 공지랑 그런 내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 공유를 드릴 거는 저도 오늘 저기 인터넷 서핑하다 찾았는데 그 DDP에서 NFT 디자이너 지원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지금 거의 한 15시? 한 2시간, 약 2시간에 걸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디지털 디자이너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디자인 NFT 관련 동향, 그다음에 NFT 저작권 및 관련 법률 뭐 이런 행사들이랑 뭐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떠신지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해서 이제 그 입장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바로 신청을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DDP NFT 디자인 지원 사업 설명회 검색하셔가지고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쿠카님 좋은 정보 주셨고요. 이 정보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 작가님들 많이 신청하시고 여기에 한번 설명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4일이라고 하셨죠? 오후 2시부터 네네.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15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DDP 맞나요? DDP 디자인? 네네. 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네,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공지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쿠카님.
자, 그리고 여기 지금 6월 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스탑 월 그 전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참여하신 많은 작가님들도 계십니다. 작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응원 드리고요. 좋은 작품 전시회 좀 많이 많이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카님. 자, 그러면요. 벌써 11시 반이 넘어오고 지금 거의 다 12시가 다 12시가 다 돼가는 거 맞나요? 지금? 한국 몇 시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10시 44분입니다. 10시 44분이면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군요. 오늘도 밤 늦게까지 이렇게 스페이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스페이스는요, 포필과 함께하는, 포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시작할 때 그 오픈시의 그 커뮤니티 매니저입니다. 그 포필과 함께하는 스페셜 프로젝트에 발표하는 시간은 요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 미국에서는 조금 좀 조심하는 날이긴 한데 어쨌든 그 포필과 함께하는 스페셜 프로젝트 발표하는 시간에 많은 작가님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도 나소니아님, 오늘 우리 가수 나소니아님 준비되셨어요? 노래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소니아의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페이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